그 신사에 들어간 순간 세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실종자 2명, 목각 인형 2개,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상자 안에 있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줄게. 금단의 신사. 한여름 8월 초, 도쿄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열기 속에서 우리는 도망치듯 차를 몰았다. 나와 준야, 그리고 하루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우리는 심령 스폿을 찾아다니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정한 목적지는 야마나카라는 작은 시골 마을, 그 외곽에 있는 버려진 신사였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진짜야? 실종된 사람 이야기 들었어? 운전대를 잡은 하루카가 불안하게 물었다. 헛소문이겠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조수석의 준야가 콧방귀를 뀌었다. 나도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차는 점점 도로를 벗어나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짙은 안개가 길을 가로막았다. 창밖에는 폐허가 된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깨진 창문, 바람에 삐걱거리는 간판, 그리고 텅 빈 거리. 기묘했다. 여름인데도 창밖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여기 맞아?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내비가 가리키는 곳이야. 나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착한 신사는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낡은 돌계단 위, 쓰러질 듯 기울어진 붉은 돌이, 그 뒤에는 숲에 삼켜질 듯한 작은 신전이 숨어 있었다. 야, 대박.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귀신 나올 것 같아. 준야가 웃으며 먼저 올라섰다. 나는 하루카를 바라봤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락바스락 마른 나뭇잎이 부서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축축하고 썩은 이끼 냄새가 목구멍을 찔렀다. 신사 앞에 서자 그 안에서 삐걱삐걱 마치 우리의 발소리를 따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자. 준야가 문을 밀었다. 신사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기름종이로 만든 창문은 먼지에 가려 빛을 거의 들이지 못했다. 벽 곳곳에는 누렇게 바랜 부적이 붙어 있었다. 어떤 부적은 찢어지고 어떤 부적은 피가 번진 것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에 놓인 것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 봐봐. 별거 없잖아. 준야가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안 돼! 건드리지 마! 하루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준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덮개를 열었다. 그 순간 신사 안에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먼지들이 허공에 부유하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목각 인형 하나가 있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표정은 섬뜩했다. 입은 찢어지듯 웃고 있었고 눈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다. 빈 눈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깜빡 움직였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근처 낡은 모텔에 묵었다. 나는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웠지만 왠지 모르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창문을 열려고 다가갔을 때 희미하게 보였다. 창밖에 창백한 얼굴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눈을 깜빡였을 때 그 얼굴은 사라져 있었다. 창문에는 미세한 손자국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야가 사라졌다. 그의 방은 엉망이었다. 침대 시트에는 검붉은 얼룩이 스며들어 있었고 방바닥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가득했다.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준야가 새벽 2시경 신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과 그의 뒤를 따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신사로 향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신사는 전날보다도 더욱 음산했다. 재단 위에 상자는 다시 닫혀 있었다. 이상해 뭔가. 하루카가 떨며 말했다. 그 순간 신사 구석에서 삐걱삐걱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도망쳤다. 하지만 숲속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나뭇가지에 얼굴을 베이고 발목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 달리던 중 하루카의 비명이 들렸다. 히로씨, 도와줘! 돌아봤을 때 그녀는 숲속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손을 뻗었지만 텅 빈 공기만 움켜쥘 뿐이었다. 결국 나는 혼자 마을까지 돌아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남은 것은 신사 근처에서 발견된 2개의 목각 인형뿐이었다. 그 인형들은 주냐와 하루카를 꼭 닮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현관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다 너다. 나는 상자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열지 마라는 경고가 울렸지만 몸은 이미 천천히 상자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끌리듯이 상자는 낡고 거칠었다. 나뭇결 사이로 오래된 핏자국 같은 얼룩이 배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본떠 만든 목각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내가 입고 있던 양복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은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리며 웃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집어 던졌다. 그러자 집안이 뒤틀리듯 울렸다. 벽지가 갈라지고 천장에서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흰색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질척질척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도망쳤다.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가게들은 유령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다. 도망쳐도 결국 나는 다시 내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또 다른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나는 꿈속에서 끊임없이 신사로 끌려갔다. 돌계단을 오르고 낡은 돌이 밑을 지나고 텅 빈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매번 그 안에는 내 자신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지금 이 현실이 과연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신사의 꿈속에 갇혀 있는 건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